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베슬 AI 안재만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LLM을 운영하고 LLM을 배포하고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슬 AI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실리콘밸리 기반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국내에 지금 가장 AI를 잘하는 팀들은 다 베슬 AI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할 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만들 때 저희 거를 쓰고 생성형 AI 스타트업들, 스캐터랩, 리튼 이런 유명한 스타트업들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LLM을 학습하고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티맵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거를 통해서 AI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모든 학생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는 이제 제너럴한 MLOps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LLM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LLM에 관한 어떤 이제 최근의 트렌드와 실제 아까 소개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LLM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약간은 좀 테크니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이제 LLM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테크니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 굉장히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더 막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뭐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어떤 성능을 뛰어넘었다. 뭐 로스쿨의 시험도 사람보다 더 잘 받고 어떤 메디컬 스쿨 그래서 의료 시험도 사람보다 더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법률부터 시작해서 어떤 매뉴팩처링, 뭐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서 이런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러면은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뭔가 하나의 모델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 모델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것이냐 이러한 것들의 논의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이런 AI 에코시스템의 트렌드는 이제 뭐 에릭 슈미트 같은 분들이 말하시는 이런 이제 트렌드는 뭔가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이제 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 세션에도 얘기 들으셨던 SLM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LLM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챗GPT와 같은 어떤 API 그래서 외부의 서비스를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이제 고유한 LLM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LM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하나의 제너럴한 모델이 모든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각각의 되게 특화된 모델이 여러 개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챗GPT 같은 걸 일단 써야 될까? 혹은 이제 나만의 모델을 좀 운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모델을 기업 내에서 운영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만의 모델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프라이버시 이슈고 두 번째가 비용에 관한 이슈고 세 번째가 컨트롤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는 사실 말을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대기업이 챗GPT에 그 회사의 정보를 넣었다가 되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들도 있었고 실제로 내가 GPT를 활용하기 위해 잘 활용하려면은 내 어떤 회사의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기업 내에 어떤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당연히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도 프라이버시의 문제 때문에라도 나만의 모델을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용의 이슈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영어 위키피디아를 뭔가 반절로 이제 서머라이즈하는 약간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모델을 운영하는 게 챗GPT를 쓰는 것보다 100배 저렴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계산은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내 모델을 직접 운영하는 게 뭐 거의 한 20배에서 100배 이상 저렴하게 이런 이제 어떤 LLM의 어떤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트의 이유에서도 나만의 모델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데이터, 또 한 가지는 모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GPT 모델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데이터에서 내가 학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해도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LLM을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그 모델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포팅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데 가지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하고 뭐 모델에다가 뭐 약간 설명 가능 모델을 붙인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모듈을 붙이는 게 굉장히 가능한데 이제 어떤 이제 외부 모델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되게 불가능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모델을 개발해서 나만의 이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챗GPT 같은 이제 이런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특히 실리콘밸리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직접 AI 모델을 적어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이전 세션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모델을 좀 구축하려면 굉장히 큰 모델을 내가 만들어서 이제 뭐 수천억을 들여서 막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최근 나오는 굉장히 대형 언어 모델 뭐 이제 진짜 뭐 70빌리언, 뭐 100빌리언 이런 모델이 아니라 1빌리언에서 7빌리언 정도의 1빌리언에서 7빌리언 정도의 모델로도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가 커버가 된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리서치로 밝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그 증거인데 파란색이 7빌리언의 모델이고 빨간색이 65빌리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가로축은 내가 얼마나 토큰을 넣어서 트레이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트레이닝 로스, 이제 정확도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약간 이러한 모델이죠. 보면은 내가 얼만큼의 크기의 모델을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만큼 내가 학습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큰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을 써서 대신에 학습을 더 길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솔루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모델이 꼭 답은 아니다. 대신 작은 모델을 써도 내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하나의 예시가 바이오메드 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드 LM 같은 경우에는 3빌리언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디컬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 메디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메디컬 시험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모델이 사실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랑 되게 비슷한 모델, 그래서 이런 모델을 보면은 한 120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 이 제너럴한 모델이 약간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빌리언의 굉장히 작은 모델이 굉장히 그 특화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증명이 이제 바이오메드 L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 활용할 때도 작은 모델, 그래서 1빌리언에서 7빌리언 정도의 모델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가진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LLM을 우리 회사에서 그럼 이제부터 띄워보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부터 이제부터 이제 이런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프랙티컬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실제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바로 LLM을 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LLM 이제 래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투ML에서 나온 오픈 LLM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허깅 페이스에 나오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받고,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이제 LLM 체크 포인트들을 받아서 GPU를 찾아서 열심히 이제 환경 세팅을 해서 띄우면은 바로 이제 내가 띄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받아다가 그 모델을 받아다가 바로 띄워보면은 내 서버에서 띄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베슬 플랫폼에서 사실 준비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 하나의 파일에다가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어떤 라이브러리, 내가 준비해야 될 환경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그냥 실행을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내 인프라 위에서 LLM을 띄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보시면은 뭐 GPU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커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떤 실행을 하면은 바로 내 인프라 위에서 그냥 챗GPT와 같은 LLM을 띄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플랫폼에서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은 5분 만에 내가 GPU가 없더라도 이제 LLM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만난 모든 회사들, 그래서 국내 뭐 스캐터랩이라든지 리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만났을 때 LLM을 실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크게 딱 축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시는 대로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뭐 실행하는데 거의 하루에 뭐 10억 가까이 든다. 뭐 이러한 기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면 LLM을 하나 띄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A100 GPU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대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거의 5억 가까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냥 GPU 머신을 그냥 1년 쓰는 것만 해도 5억 가까이 드니까 이 LLM을 띄워보는데 얼마나 비싼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LLM을 실제로 내가 실행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성공하더라도 내 데이터에서 뭔가 파인 튜닝을 하고 학습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 그래서 뭐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뭐 GPU가 없는 문제라든지 혹은 병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을 오늘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이제 LLM을 혹은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들을 활용하시는 기업분들에게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어떤 이제 시크릿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도 당연히 절감할 수 있지만 직접 하셔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옵티마이즈드 LLM. 그래서 LLM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잘 압축된 모델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의 구성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운영을 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에서 80%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LM을 잘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한 것들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LLM을 보통 압축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소수점 단위의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만든다든지, 혹은 모델의 사이즈 자체를 압축한다든지, 혹은 여러 GPU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텐서 패럴러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이 A100이나 H100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용 GPU 혹은 CPU에서 돌아가도록 이제 LLM 자체를 압축하는 게 이제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들을 사용하면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테크닉들을 다 하나씩 테스트를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LLM이라고 해서 요거는 버클리에서 만든 이제 그 라이브러리인데 VLLM을 사용하면은 실제 그냥 공개되어 있는 LLM 어떤 모델보다 24배 향상이 된 이제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라마2C 약간 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면은 GPU가 아니라 CPU에서 이제 LLM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옵티마이즈된 LLM을 통해서 뭐 20배 이상의 성능의 향상과 실제 엄청 고사양의 GPU가 아닌 작은 사양의 GPU에서 내가 성능을 실제로 LLM을 실행할 수가 있고 학습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압축해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진 대신 성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압축하고 우리 데이터에 맞춰서 파인 튜닝하고 압축하고 파인 튜닝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능도 잘 나오고 정확도도 잘 나오는 이러한 이제 LLM을 찾게 되는 이러한 패스들을 대부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구성입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GPU가 없습니다. 그냥 GPU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GPU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2025년에나 배송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클라우드에서 GPU를 쓰려고 해도 GPU가 그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발견한 해결책은 뭐냐면은 GPU가 그래도 여기저기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AWS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서 제공해 GPU도 있고 이제 훨씬 더 저렴하게 GPU를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라든지 코어웨이브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다 가입을 한 다음에 어디 GPU가 있지? 어디 GPU가 제일 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GPU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결한 방식은 이런 이제 AWS 계정도 연결하고 구글 계정도 연결하고 뭐 람다 이렇게 저렴한 GPU 클라우드 계정도 연결해서 어디에서 가장 저렴한 GPU가 어베일러블한지를 찾아서 고객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AWS의 가장 비싼 GPU를 쓰는 게 아니라 저렴한 클라우드의 GPU를 빠르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오토 프로비저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토 프로비저너는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크로스 리전 간 GPU를 어디서 가능한지를 찾아서 여러 클라우드에서 혹은 여러 리전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루다 모델을 개발하는 스캐터랩이 가장 저렴한 GPU를 GCP라든지 람다라든지 혹은 다른 클라우드에서 가져다가 이제 파인 튜닝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GPU 숄티지 이슈, 그래서 GPU가 없는 이슈를 대응하기도 하고 GPU 코스트를 절감하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팟 GPU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팟 GPU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팟 GPU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는 GPU가 남으면 이 GPU 남는 GPU를 바탕으로 한 50%, 60% 이상 절감된 가격에 제공을 합니다. 고객한테. 근데 이 GPU는 언제든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이제 스팟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꺼지는 언제든지 인터럽트가 되는 환경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단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스팟 GPU를 이제 GPU 꺼지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팟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7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클러스터의 운영 자체를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 쓰는 GPU를 회수한다든지 혹은 우리 회사에서 돌리는 어떤 학습이나 배포의 과정들을 잘 이제 패킹을 해서 이제 GPU 사용률 자체를 되게 올려준다든지 혹은 이런 이제 클러스터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 GPU의 상태가 어떻고 GPU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클러스터 자체의 활용을 효율화시켜 줌으로써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코스트에 대한 절약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GPU 컴퓨팅 코스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포 운영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시간에서 배포를 하고 싶은지 혹은 배치성을 하고 싶은지 혹은 서버리스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얼타임으로 하게 되는 경우와 뭐 배치성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혹은 서버리스로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항상 인스턴스를 띄워놔야 되고 이제 항상 응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배치성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태워서 어떻게 병렬적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서버리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초기 사용 때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스케일업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조건 그냥 GPU 머신을 잡아다가 실시간성으로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버리스 옵션을 활용하거나 혹은 배치성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GPU에 대한 어떤 사용률 자체를 되게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용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80%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저희가 LLM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하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와중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사에서 다 하지?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LLM을 하기 위한 AI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플로이를 할 수 있을지, 뭐 우리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프라를 고민하고 어떻게 이런 LLM을 이렇게 잘 압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LLM을 쓸 수 있는 뭔가 MLOps 플랫폼 이런 것들을 쓰셔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이런 MLOps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뭐 설명 들으신 그러한 회사들에서도 MLOp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떠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LM에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LLM 헙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걸 실행할 수 있는지, 코스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파이프라인과 배포 그리고 뭐 엔드포인트, 뭐 매니지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LLM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마라든지 뭐 MPT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이제 바로 내 인프라 위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실행할 수 있는 LLM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잘 압축된 LLM들, 이제 VLLM이나 라마2C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잘 압축된 LLM들도 저희가 이 LLM 헙에서 클릭만 해서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블랙박스로 해서 이거는 우리만의 기술이고 기업에서는 그냥 활용하기만 하세요라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 오픈된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모델 하나하나가 이런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파일을 보고 이런 LLM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커맨드를 바꾸면은 다른 방식으로 LLM을 띄워볼 수 있겠네, 혹은 내 데이터를 넣어볼 수 있겠네. 약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각 LLM들을 내가 기업 내에서 바로 띄워볼 수도 있고 LLM 자체를 기업 내에서 파인 튜닝하거나 뭐 고쳐보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파일을 가져다가 베슬런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이 모델은 그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 절감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S, 구글 클라우드, 뭐 나만의 물리 서버 혹은 나만의 뭐 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여러 클라우드를 다 엮은 다음에 여기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사용 가능한 GPU가 뭐야라고 이제 알아서 찾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GPU 클라우드를 제공해드리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AWS의 한 50%에서 60% 정도 가격에서 GPU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내가 GPU가 없다. 그래서 근데 LLM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를 쓰시면 되고 엔지니어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LLM 헙을 사용하시면 되고 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코스트 절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코스트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스케일링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큰 대형 기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GPU 100대, 1000대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뭐 LLM을 우리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GPU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한 100개 정도로 해야 좀 효율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개수 10개 이렇게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GPU 100개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분산 학습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라든지 모델 배포 작업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SK 티맵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국민의 한 40% 정도가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AI 모델을 배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토 스케일링이라던가 로드 밸런싱이라던가 혹은 리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파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웹 대시보드인데 뭐 약간 작지만 보시면 뭐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리비전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도 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내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에서 활용해서 이제 수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들을 매일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우리 기업 내에서 LLM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우리는 엔지니어가 없는데 이 LLM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해서 LLM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우리 회사 안에서 그냥 LLM을 완전히 띄워보고 파인 튜닝 하는 데까지 모든 풀 과정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저희가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어떤 이제 되게 간단하게 야물 파일만 고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띄워보고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런 LLM들을 기업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갔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LLM을 당장 띄워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LLM을 실제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컨트롤 문제, 코스트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챗GPT와 같은 API 서비스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LLM을 기업 내에서 활용을 해야 이 LLM 어떤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띄워서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까 얘기한 뭐 바이오메드 LM이라든지 혹은 블룸버그 뭐 GPT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오픈 소스 LLM들을 일단 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띄워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띄워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엮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실제로 이제 자신만의 LLM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컴퓨팅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GPU가 없다든지 GPU를 너무 고사양을 써야 된다든지 혹은 뭐 너무 어렵다든지 되게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LLM을 위한 AI 인프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MLOS 플랫폼을 쓰셔도 되고 혹은 이러한 노하우들을 사용해서 직접 구축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구축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LLM을 이용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어떤 좀 디스커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메일로 주시거나 혹은 요 앞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어떤 LLM 시대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생성형 AI 회사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라마 인덱스나 뭐 혹은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은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되는지 코스트 절감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시리즈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QR 코드를 등록하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아티클에 대한 뉴스레터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QR 코드입니다. 이거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미션 자체는 AI 회사들이 AI 시대 때 AI 모델을 100개 이상을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앞에 부스에 찾아오시거나 혹은 연락 주셔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런 아젠다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드려서 감사드리고 이 앞에 부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